자, 그런가 하면 이미 하늘의 별이 된 스타의 유족들이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동생이 남긴 재산을 친모가 상속받는 것을 막아달라라면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친모는 구하라 씨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을 잃은 이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 구하라 씨 오빠는 왜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가요? 20년 넘게 딸을 찾지 않았던 친모가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자 이제 상속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오빠 측에 따르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이었다고 해요. 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 딱 그때죠. 이 구하라 씨의 발인이 끝나고 나서 이 오빠가 구하라 씨가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이 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가 뭐 잔금과 등기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 친모 측 변호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구하라 씨 소유의 부동산의 절반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모든 게 이게 사실이면은 구하라 씨 친오빠 입장에서는 진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 사실 구하라 씨가 이제 그 아이돌계 재테크 여왕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쯤에 강남 청담동의 한 건물을 11억에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그때 대출이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딱 사요. 맞아요. 네. 그때 구하라 씨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2015년에 20억 8천만 원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고 이렇게 임대 수익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동산에 굉장히 밝았던 친구였죠. 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친모가, 친부모님이 딸 자식을 그렇게 20년 넘게 찾지 않았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구하라 씨 오빠가 이 법원에 낸 청구서에 따르면은 친모 되시는 분이 1998년에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4학년이었던 구하라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신 이후로 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네, 구하라 씨의 부모님은 2006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친모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1998년도부터 연락이 전혀 없었고 2006년 이혼 이후에는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구하라 씨의 상속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사실 저는 장례식장에 갔었고요. 그 현장에서 또 그 같이 와 있던 지인들 또 저는 이 어머니도 뵀는데 아, 이 여기 어머니? 친모? 예, 이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오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당황해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 하라가 만들어 놓은 재산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분쟁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그때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 친모 어머니의 등장에 굉장히 의아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화를 내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를 낸 분은 그 아까 오빠라는 예, 가족분들일 텐데. 예. 그 오빠 측 주장에 따르면은 갑자기 오셔서 자기가 상주를 해야 된다면서 옷을 입었는데 이제 오빠가 반대를 했대요. 입지 말라고. 근데 구하라 씨 오빠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2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동생이 사망하자 나타나서 수십억 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분노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법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상속 순위를 정해놓은 민법 천조에 따르면은요, 그 1순위는 배우자나 자녀예요. 네. 근데 구하라는 지금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죠. 네. 그럼 상속 2순위가 바로 부모거든요. 이 법에 의한 관계 때문에 사실 법이 이러니 난 그거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겠다라는 게 친모의 입장인 거죠. 막을 수 없죠. 친권하고 양육권을 포기했을 때도 이 법률, 민법에 의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친모가 양육권을 포기를 해도 네. 어쨌든 그 상속에 어머니의 대한 뱃속에서 일순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순이인 부모가 이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속법을 보면은요, 유류분이란 게 있어요. 유류분. 네, 네, 네. 그게 내가 유언장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를 잘 보살펴주니 50 주고 셋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셋째 아들이
나는 저분과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몫의 상속을 해주시오라고 하면 유류분 제도에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유류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천안함 때 이제 자식을 버리고 간 이제 친모가 이제 국민세금으로 나온 보상금 50%를 가져간 사례가 있고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온 거예요, 진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전에 구하라 씨에게 친모가 어떤 존재였느냐 아닐까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구하라 씨의 오빠가 그 모 매체 2016년께 이제 구하라 씨가 생전에 엄마에 대해서 그 메모를 쓴 게 있는데 그걸 공개했는데요. 네. 그 메모 한번 보시죠.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느끼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이고. 일기처럼 쓴 글인데 진짜 구하라 씨가 생전 겪은 그 굉장한 그리움과 약간 애증 같은 그런 감정들이 아이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유, 함소원 씨 지금, 아이고, 이게 왜냐면 엄마를 그리는 그 딸의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셨나 봐요. 이게 참, 구하라 씨가 굉장히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네요. 예. 구하라 씨 초등학교 2학년 때 두고 떠났거든요. 9살이면 그동안 엄마의 존재와 정에 대한 걸 다 느끼고 있을 나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라 씨가 좀 메시지를 쓴 거는 2016년이에요. 그런데 이듬해인 2017년에 구하라 씨가 직접 친모를 찾아 나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구하라 씨 친오빠 분의 아주 최측근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 예, 예. 친오빠 분의 최측근에 따르면 일단 구하라 씨가 2017년 정도에 이런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내재된 우울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주치의로부터 아무래도 어릴 적의 그 기억이 지금의 구하라 씨의 그 어두운 내면을 만든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친모를 혹시 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그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일환으로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씨가 또 직접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친모분의 전화번호를 정말 어렵게 그 전화번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구해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했었던 구하라 씨가 왜 엄마를 만나지 않았는지 그것은 어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구하라 씨가 바랬었던 그 어릴 때 사랑을 주지 못해서는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료 목적으로 만약에 한두 번 만났다면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의. 예. 그런데 한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그건 뭐 구하라 씨와 오빠분이 만약에 그 소통을 하고 지냈었다면 더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났는데 왜 안 만났을까로 보면은 친모도 워낙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랑을 못 보여줬을 거고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쁜 기억은 없애고 좋은 기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억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당시의 기억은 다 그냥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엄마가 떠나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청 좋았고 그리웠을 텐데 막상 현실에서 만나본 엄마에겐 그런 따뜻함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참.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구하라 씨가 왜 그렇게 그때 많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사실 구하라 씨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전했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맞아요. 차렸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그거를 찾다 보니까 엄마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랑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근데 엄마를 만나보니까 그 사랑을 못 찾아서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아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을 때도 주치의도 어머니를 만나보길 권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정도면 어떤 그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가 정말 확실히 큰 영향을 네. 끼치지 않았을까. 상담에서 그런 게 네.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왜 이렇게 그쵸. 우울증의 그 시작이
그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이 근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했겠죠. 친모를 만나봐라. 예. 그런데 이제 구하라 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친부는 왜 이 소송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가요? 그 부친의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부친은 자신의 몫으로 상속된 지분을 모두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구하라 씨 오빠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 지분을 구하라 씨 오빠와 모친이 5대5로 가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구하라 씨 오빠 입장에서는 그 5를 절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씨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매 옆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하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옆에서 연락은 했지만 늘 미안해서 이거 얘기할 때도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 네 뜻대로 다 해라. 나는 할 말이 없다.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친 역시 그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 라면서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랍니다. 네, 오빠에게 모두 양도했던 예, 아버지는. 네, 네. 자,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풍무단 여러분들, 사실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마도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어도 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부모가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다행히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조항이 민법에 있기는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피상속인인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민법 1008조에 있는데요. 오빠가 지금 이걸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구하라 씨의 친오빠 분 쪽 변호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여분 제도라는 건데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이 고인의 양육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가 말 그대로 그것을 따지자라는 건데 이 친오빠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를 거둔 것은 하나도 없으나 아버지는 적어도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데뷔를 하는데 뭔가 물적, 인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싸움은 이 기여분 제도가 어느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카드가 될까 결국은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친부가 8, 네. 친모가 2를 인정을 하면 친부한테 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아들로 아들한테 가는 거죠. 이제 네. 오빠한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오빠 쪽도 현행법상 이 상속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육과 보호 의무 자체를 포기한 이 부모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 그리고 청원을 예정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